최송화는 떡갈나무 언덕 학교의 축축한 돌담에 기대어 낡은 천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잔디밭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녀는 이미 자신의 하루를 장식하는 듯한 거만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그녀의 생각 속에 맴돌던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를 알아차리자 뱃속에서 불안감이 끌어올랐다. 첫인상에서 최송화는 인기 있는 아이들의 심기를 건드리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키가 크고 어색했으며 헝클어진 까마귀 따은 머리는 어떤 깔끔함도 거부했다. 그녀의 블레이저는 항상 약간 컸고 스커트는 늘 주름져 있었으며 철퇴 안경은 끊임없이 뾰족한 코에서 흘러내렸다. 그녀를 더욱 눈에 띄는 표적으로 만든 것은 그녀가 떡갈나무 언덕의 새로운 학생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인근 대학교의 교직을 수락한 후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외딴 마을에서 불과 한 학기 전에 이사 온 것이다. 대부분은 모르지만 최송화는 어릴 때부터 합기도를 수련해왔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손목 꺾기부터 던지기, 압박점까지 모든 것을 훈련시켰다. 그녀는 완벽한 손목 탈출을 실행하고 흠잡을 데 없는 낙법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올림픽 선수들을 질투하게 만들 만한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한 가지 원칙을 심어주었다. 누군가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만 기술을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물리력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었고 그녀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그녀에게 다가오는 세 명은 그녀가 떡갈나무 언덕에 온 첫날부터 그녀를 괴롭혀왔다. 선두에는 박준혁이 있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갈색 머리, 맞춤 양복, 교장 선생님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전형적인 학교 유명인이었지만 순수한 악의를 숨기고 있었다. 그의 부가는 덩치가 큰 럭비 선수인 강민준이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박준혁의 농담을 증폭시키고 박준혁이 표적으로 삼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다. 세 번째 멤버는 네트볼 주장인 오수진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독설과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소문을 퍼뜨리는 능력으로만 능가되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박준혁이 거짓된 달콤함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시골뜨기가 아니신가. 스커트 멋진 애 송화야. 자선가게 떨이 상품 코너에서 건진 거야. 최송화의 손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교복 스커트로 향했다. 떡갈나무 언덕의 엄격한 복장 규정의 일부인 평범한 회색 옷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다려져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옷을 수선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데 몇 시간을 보냈다. 그냥 내버려둬 준혁아. 그녀가 겨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 강민준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덩치가 그녀에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네 존재 자체가 우리를 짜증나게 해. 괴물아. 네 존재 자체가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고. 그렇지, 수진아? 오수진은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금발머리를 흔들고 과장된 지루함으로 까칠한 손톱을 살펴보았다. 완전. 내 말은 저 안경 좀 봐. 너무 두꺼워서 벽도 뚫어볼 수 있겠어. 어이 송화야, 파티에 초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않거든.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고 최송화는 굴욕감에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나가는 학생들은 모르는 척하거나 끔찍한 매력으로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멈춰섰다. 그녀는 영어 선생님인 김아영 선생님이 교무실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자마자 일부러 시선을 돌렸다. 그냥 가게 해줘. 최송화가 다시 말하며 그들을 피해 가려고 했지만 강민준이 그녀의 길을 막았다. 어디 가려고? 시골뜨기야. 박준혁이 그녀의 책가방을 잡아 어깨에서 잡아 뜯어내 그녀를 비틀거리게 했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 네 상상 속의 양들에게서 온 팬레터? 최송화가 항의하기도 전에 박준혁은 가방 지퍼를 열고 내용물을 포장 도로에 쏟아버렸다. 그녀의 교과서, 공책,
꼼꼼하게 정리된 문구류가 땅에 흩어졌다. 각도기가 콘크리트에 부딪혀 부서졌고 낫장이 오후의 바람에 춤을 췄다. 어머나, 박준혁이 가짜 놀라움으로 말했다. 내가 얼마나 덤벙거리는지. 최송화는 눈물을 참으며 미친 듯이 소지품을 모으려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은 부서진 각도기에 닿을 때 떨렸고 그녀의 어머니가 물건을 더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화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흩어진 서류를 서둘러 모으던 중 그녀는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 오수진이 거짓된 걱정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실수로 탄산음료를 쏟았어. 정말 미안해, 송화야. 내 끔찍한 머리를 망치지 않기를 바라. 콜라는 여전히 차가웠고 최송화는 그것이 그녀의 따은 머리를 통해 흐르자 숨을 헐떡였다. 갈색 액체가 두피에 퍼져 숨길 수 없는 끈적한 엉망진창을 만들었다. 그녀는 목을 타고 흐르는 인공 감미료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하루 종일 오수진의 싸구려 탄산음료 냄새를 풍기며 학교를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넌 한심해. 강민준이 그녀가 계속 물건을 모으는 동안 그녀를 덮치며 비웃었다. 땅바닥에서 쥐처럼 기어다니는 꼴 좀 봐. 어쩌면 네가 그런 존재일지도 몰라. 변두리에서 온 털 빠진 설치류. 최송화의 합기도 훈련은 압박감 속에서도 호흡을 조절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녀는 통제력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본능은 벌떡 일어나 이 불량배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어머니의 말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물리력은 절대 답이 아니야, 송화야. 그냥 피하렴. 항상 더 나은 해결책이 있어. 그녀는 소지품을 모두 모으고 천천히 일어섰고 콜라에 젖은 머리카락이 목에 달라붙었다. 수업에 가야 해. 그녀가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너와 끝내지 않았어. 박준혁이 다시 한번 그녀의 길을 막으며 말했다. 있잖아. 우리는 생각했고 떡갈나무 언덕은 특정 요소들이 없으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거라고 결정했어. 그렇지 않니, 얘들아? 당연하지. 오수진이 끼어들었다. 내 말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그들은 분위기를 망쳐. 내 말 알아듣겠니? 강민준이 위협적으로 손가락 마디를 꺾었다. 어쩌면 우리는 그녀가 새로운 학교를 찾는 것을 도와줘야 할지도 몰라. 그녀의 종류에 더 적합한 곳으로. 최송화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1분 안에 그들 모두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녀의 어머니와의 약속을 깨고 또 다른 학교에서 퇴학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가 이전 직장을 잃은 후 고지대에 있는 옛 학교를 떠나야 했고 어머니를 다시 실망시키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제발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약하게 들리는지 싫어하며 애원했다. 그냥 수업에 가고 싶을 뿐이야. 아, 제발이라고 말했네. 박준혁이 조롱했다. 얼마나 달콤한가. 하지만 먼저 존경심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 떡갈나무 언덕에는 특정 전통이 있는데 너는 그걸 지키지 않고 있잖아. 최송화가 반응하기도 전에 박준혁은 그녀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펜던트를 잡았다. 그것은 그녀의 할머니에게서 받은 선물이었고 엉겅퀴 모양의 작은 은색 장식이었다. 이게 뭐야? 박준혁이 경멸하며 장식을 살펴보며 물었다. 일종의 행운의 부적? 효과가 있었니? 왜냐하면 너는 떡갈나무 언덕에서 운이 좋지 않거든. 돌려줘, 준혁아. 최송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게는 큰 의미가 있어. 아니면 뭐? 강민준이 웃었다. 뭐 할 건데? 안경잡이야? 우리에게 주문이라도 걸 거야? 해봐. 선생님들이 시골 구석에서 온 이름 없는 애한테 얼마나 신경 쓰는지 봐. 오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거 완전 대박일 거야. 빨리 온라인에 올려야지. 떡갈나무 언덕왕따 고지대 깡패. 박준혁의 장식에 대한 쥐는 힘이 더 강해졌고 최송화는 사슬이 피부를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학생들이 주위에 모여드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일부는 낄낄거리고 다른 일부는 속삭였다. 군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그녀는 수십 개의 눈이 그녀의 굴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만해. 그녀가 간신히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아파. 내가 널 아프게 하고 있다고? 박준혁의 목소리는 거짓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글쎄, 네가 그렇게 괴물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네가 그냥 네가 온 양 농장으로 돌아갔다면 모두가 더 행복했을 거야. 바로 그때 최송화는 그를 발견했다. 그녀의 역사 수업에서 조용했던 알렉스 김이었다. 그는 첫날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는 군중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헤이즐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몇 번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했고 그녀에게 필기를 빌려주거나 학교를 안내해 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짧은 대화를 고대하고 있었고 그가 그녀에게 우정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알렉스가 앞으로 나섰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야, 그만 괴롭혀. 그녀는 너희에게 아무 짓도 안 했어. 박준혁의 머리가 획 돌아갔고 알렉스를 알아차리자 눈을 가늘게 떴다. 어머, 누가 백마탄 기사를 자처하는군. 책벌레가 아니신가? 무슨 문제야, 알렉스? 우리 작은 고지대 공주에게 반했니? 그만 괴롭히라고 했어. 알렉스가 점점 더 강해지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이건 옳지 않아. 너도 알잖아. 오수진이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웃었다. 세상에 완벽해. 학교에서 가장 루저 두 명이 서로를 옹호하고 있네. 끔찍한 연속극 같아. 강민준이 알렉스에게 다가갔고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맥너드, 내 일이나 신경 쓰는 게 어때? 내 여자친구와 함께 도랑에 합류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최송화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알렉스가 자신 때문에 위협받는 것을 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마지막 남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박준혁은 모든 것을 바꿀 일을 했다. 있잖아. 박준혁이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엉겅퀴는 없어져야 할 것 같아. 너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 같거든, 송화야. 누구도 그를 막기 전에 박준혁은 날카롭게 장식을 잡아당겨 사슬을 끊었다. 은색 엉겅퀴가 땅에 떨어져 포장 도로에 부드럽게 부딪혔다. 군중은 그 행위의 대담함에 숨을 헐떡였다. 됐어. 박준혁이 자신의 솜씨에 감탄하며 말했다. 훨씬 낫네. 그렇지 않니, 얘들아? 최송화는 부서진 목걸이를 내려다 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소중히 여겼던 것, 가족과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부적으로 매일 착용했던 것.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였지만 그녀가 이 학교에서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파괴되었고 그녀의 불행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소년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졌다. 그 순간 최송화 내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조롱을 견뎌냈고 소지품이 망가졌고 소다가 쏟아졌고 동료들 앞에서 굴욕을 당했다. 하지만 이 고의적인 파괴 행위 자신뿐만 아니라 알렉스에게도 향한 사소한 잔인함은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녀는 박준혁을 올려다 보았고 그의 푸른 눈은 그를 움찔하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타올랐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래? 박준혁은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최송화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시골뜨기야. 울 거야. 교장 선생님에게 달려갈 거야. 인정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도 아니야. 그리고 넌 항상 그럴 거야. 최송화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충격받은 알렉스에게 건넸다. 이거 좀 맡아줘. 그녀가 침착하게 말했다. 곧 돌려받아야 하거든. 송화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알렉스가 속삭였지만 그녀는 이미 몸을 돌려 박준혁을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도망치는 것을 그만둘 거야. 그녀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있는 것도 그만둘 거야. 그리고 네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박준혁이 웃었지만 억지스러워 보였다. 오, 이거 재밌네. 괴물이 이제 강해졌다고 생각하는군. 강민준, 그녀에게 강함이 진짜 어떤 건지 보여주는 게 어때? 강민준이 앞으로 나섰고 다시 손가락 마디를 꺾었다. 이거 재밌겠네. 몇 주 동안 너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거든. 그는 최송화의 얼굴을 향해 어설픈 주먹을 휘둘렀고 그녀가 움츠러들거나 도망칠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신 그녀는 유연한 우아함으로 움직여 그의 주먹을 피하고 자신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그를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고 교과서적인 손목 꺾기를 실행하여 고통에 신음하며 땅에 쓰러뜨렸다. 내 손목. 그가 풀에 파묻힌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내 손목을 부러뜨렸어. 군중은 충격에 빠져 속삭였다. 아무도 조용하고 어색한 최송화가 방역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특히 그렇게 효율적인 기술로 방역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오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박준혁은 부상당한 친구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민준아, 박준혁이 소리쳤지만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최송화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수진을 향해 몸을 돌렸고 오수진은 땅에서 휴대폰을 찾으려고 허둥지둥하고 있었다. 그 동영상 삭제해. 최송화가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오수진이 더듬거렸고 이전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삭제하라고 했어. 최송화가 조용한 권위를 담아 다시 말했고 오수진의 손은 떨렸다. 오수진은 재빨리 동영상을 삭제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며 작업했다. 지웠어. 그녀가 속삭였다. 지웠다고. 박준혁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너 미쳤어. 사람들을 함부로 공격할 수는 없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맘대로 해. 최송화가 몸을 돌려 그를 마주하며 말했다. 네가 내 재산을 파괴한 방법, 몇 주 동안 나를 괴롭힌 방법, 내 친구를 위협한 방법을 말해. 그들은 내 이야기에 매우 관심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 박준혁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어졌다. 그는 몇 주 동안 괴롭혔던 소녀에게 굴욕을 당했고 학교 전체 앞에서 굴욕을 당했다. 떡갈나무 언덕에 건드릴 수 없는 왕으로서 그의 명성은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네가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해.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 내가 이걸 어디에나 올리면 네가 얼마나 강한지 보자. 아무도 네가 얼마나 괴물인지 잊지 못할 거야. 그는 휴대폰을 들고 최송화의 콜라에 젖은 머리카락과 그들 주변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찍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가 기기를 들어 올리자 최송화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뻗어나와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공중으로 높이 던졌다. 휴대폰은 딱딱한 땅에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며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어머나, 최송화가 박준혁의 이전 말을 되풀이하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덤벙거리는지. 박준혁은 부서진 휴대폰의 잔해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괴물아. 네가 누구와 엉망으로 엮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군. 우리 아버지는 여기서 이사님이셔. 점심시간 전에 널 퇴학시키실 거야. 네 아버지는 지금 여기 없어. 최송화가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은 너, 나, 그리고 네가 내리려는 선택이 있을 뿐이야. 그녀는 박준혁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고 박준혁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녀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최송화는 그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 진짜 진정한 공포. 너는 네가 항상 그래왔던 한심한 불량배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 그녀가 조용한 잔디밭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해칠 수 있어.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정말로 중요했을 때, 누군가가 마침내 너에게 맞섰을 때 네가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항상 알게 될 거야. 박준혁의 턱이 굳어졌고 최송화는 그가 체면을 유지하려는 욕망과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커져가는 두려움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너는 내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자신감이 부족했다. 나는 충분히 알아. 최송화가 대답했다. 나는 네가 방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쟁이라는 것을 알아. 나는 네가 너무 약해서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추종자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지금 너는 내 모든 힘이 그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알아. 그들 주변의 군중은 점점 더 커졌고 최송화는 선생님들이 마침내 소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몇 분 안에 어른들이 도착할 것이고 그 순간은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줄게. 그녀가 안정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나를 내버려 둘 거야. 너는 알렉스를 내버려 둘 거야. 너는 모든 사람을 내버려 둘 거야. 왜냐하면 이제 네가 너무 멀리 밀어붙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이야. 박준혁의 얼굴은 굴욕감과 간신히 억누른 분노의 가면이었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없어. 너는 어디에나 있을 수 없어. 나는 어디에나 있을 필요가 없어. 최송화가 침착하게 말했다. 고등학교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박준혁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소녀에게 제압당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나에게 너를 다시 당황하게 할 기회를 줄 거야. 그녀는 박준혁의 정신이 무너지는 정확한 순간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어깨는 처졌고 자신감 넘치던 자세는 무너졌으며 그는 진정으로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불안감을 가리기 위해 잔인함을 사용했던 겁먹은 10대처럼 보였다. 가자, 민준아. 그가 부상당한 친구를 일으켜 세우며 중얼거렸다. 여기서 나가자. 그들이 절뚝거리며 떠나자 오수진은 길 잃은 강아지처럼 그 뒤를 따라갔고 최송화는 어깨에 손이 얹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몸을 돌리자 알렉스가 그녀 옆에 서서 그녀의 안경을 들고 그의 눈에는 경외심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멋있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줄은 몰랐어. 최송화는 안경을 받아 다시 썼고 익숙한 무게가 코에 얹혔다. 네가 내 대해 모르는 게 많아.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네가 관심이 있다면 그걸 바꾸고 싶어. 알렉스의 얼굴은 미소로 밝아졌고 그 미소는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언젠가 같이 공부할 수 있을까? 내 말은 네가 원한다면. 그러면 좋겠어. 최송화가 말했고 싸움에서 오는 아드레날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따뜻함이 가슴 속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함께 학교 건물로 걸어가면서 최송화는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조롱하는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그녀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무언가로 바뀌었다. 존경심. 일부 학생들은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학생들은 속삭였으며 몇몇은 그녀가 지나갈 때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송화야. 알렉스가 그들이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말했다. 왜 전에 방역하지 않았어? 내 말은 네가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 그녀는 잠시 멈춰 그의 질문을 고려했다. 어머니는 물리력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 진정한 힘은 네가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셨어. 그럼 뭐가 바뀐 거야? 알렉스가 물었다. 최송화는 박준혁이 목걸이를 부러뜨렸던 순간 그의 눈에 서린 잔인한 만족감, 단순히 그녀를 도우려고 했던 알렉스를 위협했던 방식을 생각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비겁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때로는 무섭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 맞서야 해. 그들이 건물에 들어서자 최송화는 떡갈나무 언덕에 도착한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해방감을 느꼈다. 끊임없는 불안감의 무게는 사라지고 자신과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나머지 하루는 억눌린 대화와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다.
점심시간까지 박준혁과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고 각기 다른 이야기로 점점 더 극적으로 변해갔다. 어떤 버전에서는 그녀가 강민준을 잔디밭 너머로 던졌다고 하고 다른 버전에서는 그녀가 양말에 은신처를 숨겨놓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송화는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알렉스로부터 받은 점심 초대, 미술 수업에서 한 소녀의 친근한 손짓, 그리고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그녀를 인정하는 방식에 더 관심이 있었다. 희생자가 아니라 고려할 가치가 있는 학생으로. 그날 오후 그녀의 어머니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최송화는 일어났던 모든 일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물리력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지만 자신과 알렉스를 더 이상의 고통으로부터 구했다. 그녀는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결심으로 싸우기로 결정했다.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몇 주 동안의 괴롭힘, 부서진 목걸이, 마침내 방역했던 순간 등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실망하고 의견 불일치를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훈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그녀는 곰곰이 생각하며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녀가 끝마쳤을 때 그녀는 잠시 동안 침묵했다. 네가 자랑스럽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네가 싸워서가 아니라 옳은 이유로 싸웠기 때문이야. 너는 스스로 불량배가 되지 않았어. 분노가 너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 옳은 일을 위해 맞섰고 멈춰야 할 때를 알았어. 어머니를 실망시켰을까봐 걱정했어요. 최송화가 인정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수많은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통해 그녀를 위로했던 것과 같은 안심시키는 표정이었다. 너는 절대 나를 실망시킬 수 없어. 내 사랑. 네가 그 결정으로 고군분투했다는 사실. 네가 다른 모든 방법을 먼저 시도했다는 사실은 네가 내가 가르친 교훈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줘. 물리력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야. 그들이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최송화는 평온함이 그녀에게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힘이 가장 크거나 가장 시끄럽거나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옳은 것을 옹호하고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어머니가 고르는 것을 도와주신 새 목걸이를 걸고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떡갈나무 언덕 학교에 들어섰다. 그녀는 복도에서 박준혁을 보았고 그의 팔은 깁스를 하고 있었고 그의 평소에 거들먹거리는 모습은 조심스러운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강민준의 손목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그녀가 오는 것을 볼 때마다 복도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았다. 오수진은 최송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 분명했고 그것은 그녀에게 완벽하게 괜찮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른 학생들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더 이상 며칠 전처럼 쉬운 표적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굴욕을 지켜보았던 학생들은 이제 도서관에서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스터디 그룹에 초대하고 두려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경심으로 그녀를 대했다. 3주 후 최송화가 학교 도서관에서 알렉스와 함께 화학 숙제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떡갈나무 언덕에서 찾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속한 곳, 싸워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마침내 세상에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고지대에서 온 조용한 소녀는 사라지고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고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 확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때로는 평화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기꺼이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증오나 잔인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오는 조용한 용기로. 그리고 알렉스가 탁자 건너편에서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존경과 애정으로 빛나고 있었고 최송화는 그녀의 어머니가 항상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힘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시 일어서고 옳은 것을 옹호하고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결코 잃지 않는 것이었다.